이제 육식동물 5부입니다. 지난 4부 영상에서 사냥 때문에 인간의 뇌가 커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류는 식물에 비해서 영양 밀도가 아주 높고 다양한 동물성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반듯하게 서서 직립보행을 했던 인류인 호모 에렉투스는 고열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커진 두뇌와 큰 몸집을 유지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농경사회 이전인 4만 년 전에는 뇌의 부피가 1500cc를 넘었었지만 신석기 농업혁명 이후 현대인들의 뇌의 부피는 10% 이상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 섭취량은 잡식과 채식에서 3.9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비타민 B12인데요. 잡식에서 무려 17.7배나 더 많이 섭취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A 역시 잡식에서 10배나 더 많이 섭취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죠. 이번에는 비타민 B12 수치와 인지기능 점수를 연구했는데요. 놀랍게도 비타민 B12 수치가 감소할수록 인지기능 점수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떨어졌습니다. 비타민 B12 보충 없이 채식을 하면 인지기능 저하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비타민 D를 봤는데요. 비타민 D 역시 수치가 감소할수록 인지기능 점수도 감소했습니다. 채식을 하면 비타민 D 섭취도 상당히 부족하죠. 의학적으로는 채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혈중 비타민 B12 수치와 뇌부피 감소에 대한 연구인데요. 비타민 B12는 식물성 음식에는 아예 없고 오직 동물성 음식으로만 섭취가 가능한 비타민입니다. 따라서 채식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비타민 B12를 따로 보충해야 합니다. 5년간 뇌 MRI 검사를 하면서 연구했는데요. 뇌부피 감소가 적은 그룹의 초기 비타민 B12 수치는 368이었고 뇌부피 감소가 많았던 그룹의 초기 비타민 B12 수치는 300이었습니다. 비타민 B12의 정상 범위가 약 118에서 701 정도임을 감안할 때 300과 368과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둘 다 정상 범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작은 차이에서도 5년 만에 뇌부피가 무려 55cc나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즉 비타민 B12는 지금까지 알려진 정상 범위 내에서도 수치가 감소할수록 뇌부피 역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입버릇처럼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란, 생선, 고기 등 평소에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뇌부피 감소가 많은 그룹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조사했는데요. 비타민 B12 수치가 308 미만에서는 그 가능성이 무려 6.2배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비건과 잡식의 비타민 B12 수치 차이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겠죠. 조금 전에 비타민 B12 수치가 떨어지면 인지 기능도 같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뇌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 채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몇천 년 동안 인류의 뇌는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육식동물 일부 영상에서 인류의 뇌부피는 계속 증가하다가 약 8천년 전부터 다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의 중심에는 신석기 농업혁명이 있었습니다. 농업혁명 이후 현대인들의 음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곡물의 생산량은 고기, 우유, 계란을 다 합친 양보다 13배나 더 많습니다. 육류는 점점 현대인들의 밥상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용적은 11%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채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할 정도로 식물을 과량으로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혹독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암, 자가 면역 질환의 팬데믹 속에서 현대인들은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채식을 기반으로 한 대시 다이어트를 주류의학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채식을 하면 잡식을 하는 것보다 최종 당화산물 AGE가 훨씬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당화 반응이 증가하면 뇌 위축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인간 진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키가 커진 것입니다. 사냥을 활발하게 했던 호모 에렉투스의 뼈 중에는 나이 11세로 추정된 아이의 키가 무려 163cm였습니다. 그럼에도 성장판이 열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인 추정 키는 무려 183cm였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당시 호모 에렉투스의 평균 키는 176c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신이었던 인류는 농업을 시작하고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육식동물 2부에서 소개드린 연구를 다시 보면 구석기 유럽 남성의 평균 키는 179cm였지만 신석기 농업혁명 이후에는 키가 무려 13cm나 줄었습니다. 실제로 약 3만 년 전의 인류는 평균 키가 약 176cm였지만
신석기 농업혁명 이후의 평균키는 약 165cm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찰된 현상이었습니다. 육식동물 3부 영상에서 식물 독소에 대해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식물은 세균, 곰팡이, 곤충, 포식자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식물 화학물질 혹은 2차 대사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식물 독소입니다. 식물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종의 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식물 독소에 대한 조금 충격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제목은 우리가 먹는 살충제 99.9%는 천연이라는 겁니다. 논문을 읽어보면 무게로 계산한 결과 미국인 식사에 포함된 살충제의 99.9%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화학물질이었다. 미국인이 하루에 먹는 천연 살충제의 무게는 약 1.5g으로 합성 살충제 잔류물보다 양이 약 10,000배나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식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선사시대에는 커피, 코코아, 차, 감자, 토마토, 옥수수, 아보카도, 망고, 올리브, 키위 등의 식물과 과일 종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콜리플라워 등도 유럽에서 중세기까지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식물은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과일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과일은 지금과는 모습이 많이 다르고 맛도 많이 달랐을 겁니다. 옥수수도 많이 다르죠. 17세기 수박과 지금의 수박도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바나나 역시 지금처럼 맛이 달고 먹기 좋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과일은 먹기 좋게, 당도가 높게 새로 만들어진 신종 계란 과일 같은 겁니다. 인간이 상당한 양의 식물 섭취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수십만 년이 더 흘러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은 적응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카사바 뿌리 아십니까? 카사바 뿌리는 아프리카, 남미에서 많이 먹는 음식인데요. 카사바 뿌리에는 정상가리 주 성분인 고용량의 시아나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배할 때 따로 살충제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식물 독소가 강력합니다. 이걸 바로 먹으면 독성이 너무 강해서 세척, 분쇄, 발효, 가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처리를 잘 하더라도 카사바 뿌리를 자주 먹는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만성 시아나물 중독이 풍토병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심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지만 모두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육식동물 3부 영상에서 채식주의자는 육식주의자보다 우울증 위험이 높고 자살 위험은 3배 이상, 정신과 약을 복용할 가능성은 2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식에 집착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쉬운데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우울감을 호소하는 빈도가 2배나 많았습니다. 비타민 B12, 비타민 D, 비타민 A의 결핍과 동물성 음식에만 존재하는 필수 영양소 등의 결핍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원인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1978년에서 2002년 사이 연구를 종합했더니 비건들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 160 정도로 일반식을 하는 사람보다 무려 40 이상 적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죠. 2007년 연구를 보면 비건들의 총 콜레스테롤 평균은 약 141에 불과한데요. 일반식을 하는 사람보다 무려 60 이상 적었습니다. 모든 연구를 종합해보면 비건들의 평균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대략 140에서 160 사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미국인 25만 명 대상으로 12년간 연구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 160 미만에서는 간암과 췌장암 발생이 증가했고 자살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는 조울증 환자의 자살 시도와 콜레스테롤 연구인데요.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조울증 환자의 평균 총 콜레스테롤은 197인데 반해 자살 시도군은 154로 무려 4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역시 차이가 많이 나죠. 다른 관련 연구에서도 낮은 혈중 콜레스테롤은 폭력 범죄와도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70세 이상을 연구했는데요. 160 미만의 낮은 혈중 콜레스테롤 그룹에서는 높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이 3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수백 편의 연구 논문을 저술한 저명한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제임스 레이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우울증 환자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60 이하로 내려가면 비명행사, 자살, 사고 등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렇습니다. 뇌는 물기를 빼면 60-70%가 지방이고 뇌 무게의 약 25에서 30%는 콜레스테롤일 정도로 지방이 뇌 기능 유지에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부검 연구인데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 뇌 콜레스테롤 농도는 매우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혈중 콜레스테롤 낮으면 보통 뇌 콜레스테롤 양도 적고 혈중 콜레스테롤 높으면 보통
뇌 콜레스테롤 양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그 연관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 낮은 그룹에서는 세계 중요 지역 회백질 부피가 감소하면서 뇌 위축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뇌 콜레스테롤 양도 부족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채식을 하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서 뇌 부피가 감소할 수 있고, 체중 당화 산물이 많아지면서 당화 반응을 통해 뇌 부피가 감소할 수도 있고, 뇌 콜레스테롤 양이 부족해지면서 뇌 부피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식은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뇌 부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식동물 6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6부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